대통령의 편지 속에서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야말로 지금부터요, 대통령의 육필 원고를 통해서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로 쓴 육필 원고는요, 쓰여져 있는 글자 한 글자, 단락 한 단락이 대단히 지금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명문이고, 이 문장이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읽혀져서 정말 앞으로 지도자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민 사상을 갖고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번에 대통령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적인 이유가 국내 정치 세력과 국제적 연대의 협력에 의한 부정선거 시스템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들은 4년 전이 되는 2020년 4.15 총선하기 전에 똑같이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건물에 그 당시에 입소해 있었던 중국 사람들의 명단 제출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똑같은 시나리오로 지금 4년 전인 2020년 4.15 총선 때나 또 2024년 4.10 총선 때나 지금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이 됐던 2020년 4월 그 즈음 해서 당시 수원 연수원에 와 있었던 중국인들의 명단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 명단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지금 원천적인 중국의 초한전이 대한민국 심장부 내에서 그동안 전개되어 왔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 지금 대통령의 편지 속에서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야말로 한계 없는 초한전, 한계를 뛰어넘는 초한전, 영어로 말씀드리면 unrestricted warfare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태, 시간, 장소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 초한전을 현재 전개해 오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이 통일 전선 공작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계심을 높이고 중국 공산당의 저런 만행에 대해서 격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아시아투데이 사측의 요구로 인해서 이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우리는 지금 보도를 못하고 있지만은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대한연대에 가서 제가 출연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다이내믹한, 이 스릴 넘치는 이런 이야기들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우리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는 대단히 훌륭한 기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그 기자와 함께 협력했던 우리 공작관도 대단히 훌륭한 공작관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시아투데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음을 퍽이나 유감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의 육필 원고를 보다 보면요, 이 지금 부정선거 시스템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의 민주당과 중국과의 연대를 지목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장문의 6필 원고는 절반 이상을 이 부정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데 할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를 해서 적시를 하면서도 국내 정치 세력과 국제적 연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거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표현과 문맥을 따져본다면 국내 더불어민주당 등과 같은 야당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도 윤석열 탄핵 소추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제목하의 기사에서 이 6필 원고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고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했다면서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투표, 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한마디 틀린 얘기가 없네요. 자, 그리고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한 국제 연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데서 비춰본다면 중국을 배후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겨레조차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민민주주의는 무엇을 달리 말하는 것이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를 포장해서 만든 말이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인민민주주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대중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 사상이 심취한 자들은요, 조작과 기만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공산주의를 놓고서도 인민민주주의다, 대중민주주의다, 진보적인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귀와 눈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보니 뭐니 떠드는 자들이 다 뭐다? 공산주의의 가면을 쓰고서 겉으로는 민주주의 행세를 하고 있는, 즉 양의 탈을 덮어쓴 늑대다, 승냥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논점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주권 침탈 세력은 전쟁이 아닌 회색지대 전술을 활용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6필 원고에서 부정선거 시스템의 출발점을 국제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외부의 주권 침략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총칼로서 피를 흘리는 군사 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이 전쟁이 아니라 회색지대 전술을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 그리고 인지전 전략, 그리고 초안전 전략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다.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에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런 영향력 공작에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자들은요, 민주당에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온 천지에 다 있겠습니까? 온 천지에 다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대통령에 대한 무슨 사법적인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다음번 대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가면서 내각제를 갖다가 선호해서 내각제로 바꾸고 가야 된다는 등 이상한 소리들이 지금 국힘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점입니다.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손잡은 정치 세력으로 사실상 민주당을 지목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권위주의 독재 국가인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공짜는 없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주어야 한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된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은 정치 세력이 현재 국회의 과반 정당인 민주당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논점입니다. 부정선거 시스템은 정치 세력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국제적 연대가 필수라고 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지목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도 현격하게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다 라고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다 하면서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시스템은 민주당이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구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편 것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 이해찬이라고 하는 후기 인상파, 일명 해골찬이죠. 또 문재인 때 중앙선거위원회에 중앙위원 했던 누굽니까? 조혜주. 그다음에 또 김세환,
뭐 송봉섭, 이런 자들, 그다음에 양정철, 이런 자들 아마 지금 다리가 좀 후들후들 떨릴 거예요. 그대들도 알겠지만 이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처벌은요 사형입니다. 과거 벌써 1961년도 60년도에 있었던 그때 3.15 부정선거에서도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이 나중에 결국 다 사형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렇게 거짓말로 한 선거가 다 이제 드러나고 그들이 지나간 21대 국회 4년 동안 저질렀던 각종의 입법과 만행, 그리고 2024년도 5월 말부터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벌여온 저자들의 만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점으로 돌리고 국회를 해산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올바른 국회의원을 정상적인 수개표 방법에 의해서 선출하는 일들이 앞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원회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고, 이로 인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낸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논점입니다. 부정선거 시스템이 현실이면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이고 선관위원회에 병력을 290명이나 투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시스템 구축은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고, 이로 인해 한국은 소프트웨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는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 병력만 투입하도록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원회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거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논점입니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논리를 전개한 뒤에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면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 체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체포는 향후 내란죄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적 다툼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국내 정치 세력과 국제적 연대의 협력에 의한 부정선거 시스템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였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현재 탄핵 심판의 방향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여기다 살을 붙이겠습니다. 지금 2020년 4월 15일 날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그 당시에도 중국의 그런 불순분자들이 분명히 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지금 지나간 4.15 총선 당시 4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수원 연수원에 와서 압력하고 있었던 중국 사람들의 신원을 모두 다 제출할 것을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단서가 확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왔던 자들 가운데 최근에 또 왔던 자들이 있다라면 그건 더 훌륭한 빼박 증거가 되겠죠.